다음과 같은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조작하거나 멸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모든 것이 끓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침묵을 유지합니다. 약점이 아니라 대담자를 비명보다 더 효율적으로 침묵시킬 수 있는 단일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물리치지는 않지만 자신의 취약성을 보게 될 질문입니다. 이 내용에서 나는 이성의 힘만 사용하여 침략 없이 싸움 없이 갈등을 중화시키는 방법, 즉 스토아 철학자들이 지배하고 대립을 영원히 다루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모든 의견 불일치, 모든 격렬한 토론이나 도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승리를 추구합니다. 누가 옳은지 상관없이 누가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대부분 잃어버린 곳입니다. 그들은 함정에 빠지고 비명을 지르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고갈을 주장하고 대화를 찾지 않고 검증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항상 패배했습니다. 평온의 예술을 지배하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외침으로 비명에 반응하지 않으며 자아의 전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물러서서 단어를 주목하지만 그 뒤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진실은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 중단될 때 남아 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올바른 질문이 탄생합니다.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한 가지 질문은 실제로 그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낮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마르코 오레리오, 마르코 오릴리오가 말했듯이 최고의 복수는 가해자와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토아주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보도록 가르칩니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은 강제로 그것을 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통제, 존중 또는 자기 이미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높을수록 당신이 당신에게가 아니라 자신을 설득하려고 더 많이 노력합니다. 따라서 논의는 막 다른 골목입니다. 당신은 자신과 전쟁 중인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 앞에 거울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간단하고 침착하게 고발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아이러니 없이, 방어 없이, 판단 없이 단지 진정한 질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의 일반적인 전략이 중단되기 때문에 잠시 당황합니다. 그는 공격적인 복제품, 열정적인 정당성을 기대했지만 반성 초대를 받습니다. 당신은 그를 은유적으로 등 뒤에서 끌어당겨 감정의 회오리 바람에서 그를 데려가서 현실의 얼굴에 넣습니다. 이 순간에 각성이 시작됩니다. 항상 즉각적인 것은 아니지만 항상 깊습니다. 당신이 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당신은 굴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으로 사람을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에서는 자동으로 행동합니다. 반복 패턴. 외침이 쉬워서 다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당신은 적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내면의 폭탄이 폭발했을 때 주변 사람들입니다. 세이지는 다른 사람들의 갈등에 대한 번개가 될 필요는 없지만 앵커가 없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 질문의 힘은 다른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의 기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사람은 나가서 떠난다. 다른 사람들은 더 폭발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더 이상이 게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숙달입니다. 갈등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입니다. 사이먼 사이넥이 말했듯이 용기는 전투에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성을 잃을 때 고요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싸우지 않습니다. 지시합니다. 이 질문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무엇을 달성하고 싶습니까? 또는 당신에게 옳거나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문구 각각은 휴식, 생각할 공간을 소개하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앵커입니다.
사람이 정직한 대화의 최소한의 개방이라면 진실에는 침묵이 필요하기 때문에 1분 동안, 잠시 동안, 1분 동안 끝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선택한 단어가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의도입니다. 자극에 감동을 주면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침착에 대해 이야기하면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항상 광범위한 견해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자아를 방어하지 않고 명확성을 방어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돌을 던지는 바위와 같다. 그들은 리코셰. 그리고 더 조용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공격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듣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 당신은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반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이 질문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대답이 더욱 유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침묵을 유지하는 능력이 테스트됩니다. 당신은 반응할 필요가 없으며 서로를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폭풍 속의 나무처럼 확고해집니다. 당신은 이미 이해했습니다. 당신 앞에는 적들이 없지만 자신의 취약성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취약성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녀가 나타나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최고 수준의 존중입니다. 이 예술을 지배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전투에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언제 이야기할 가치가 있고 언제 닥치는 것이 더 좋을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문을 닫고 공격적이며 청각장애인이라면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수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이미 교훈입니다. 에픽티토가 썼듯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제공할지 선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말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 두려움과 야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싶다면 말하는 것을 너머로 보십시오. 종종 공격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 투영에 반대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사실, 당신은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기심을 비난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자신의 공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까? 이 질문은 책임을 반환합니다. 사람이 감정 뒤에 숨어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실, 본질,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반영하거나 후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센터에 머무르고 고요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진정한 힘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스토이시즘은 전장을 통과하지 않고 내면의 요새에 남아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요새는 당신의 양심입니다. 당신은 단지 갈등을 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은 상황을 통제합니다. 하나의 조용한 질문이 폭풍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인상적입니다. 사람들은 준비된 비난으로 정신적으로 수십 개의 대화를 연습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대답, 방어, 반격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좌절감을 이해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대본을 깨뜨립니다. 조립식 스크립트를 끄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이 싸움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갑옷 없이 두려움 없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무장 해제합니다. 당신은 토론을 먹거나 도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거울을 잡아라. 그리고 이 거울에서 그녀는 자신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신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놀기를 거부합니다. 스토익스가 말했듯이 당신은 그것을 혼돈으로 끌려하는 사람에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돌을 던지면 보복하지 않는 약점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전투에 들어가거나 계속 진행하는지 결정합니다. 토론에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과 평화롭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중요한 유일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분쇄되지 않고 드러납니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합니다. 증명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장 강력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고 침묵 속에서 위습해. 그리고 사람이 준비되면 그는 들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와 같은 질문. 그것은 매끄럽게 들릴 수 있지만 칼날처럼 절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단어 뒤에 의도를 벗기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의 대담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공격성을 인식하고 패쇄하거나 주장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대적하지 않고 자신을 반대합니다. 한편 당신은 그곳에 머물면서 고요함, 떠나지는 않지만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토아주의의 본질입니다. 허리케인의 눈에 닿지 않고 자극을 받을 때조차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고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침착하게 유지한다면 자신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현실도 통제합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세상에서 침묵은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위 질문을 할 때 모욕을 하거나 모순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조작이며 의식에 초대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몇 년 동안 당신을 지배해온 스크립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은 더 짜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을 위해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내부 높이를 보존하기 위해 실제로 뇌졸중이 아니라 남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진정한 힘은 모든 사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평화를 파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칼정이 말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자극하는 것은 우리를 스스로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짜증이 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뿌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루트가 게임을 하지 않는지 보는 사람은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마스크가 없고 종이 없이도 당신이 남아 있습니다. 토론의 열기에는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응 또는 이해. 그리고 이 선택은 대화의 결과뿐만 아니라 자체 성장을 정의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포함하고 측면에 대한 반응을 피할 때마다 당신은 다른 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지 말고 관찰합니다. 당신은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조각가와 같습니다. 대화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와 같은 질문을 할 때 또는 내가 이 문구를 느끼기를 기대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조명합니다. 사람이 빛과 어둡게 하거나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두워지더라도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어둠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스토익은 결코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극으로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일부는 침착을 무관심과 혼동합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드라마에 익숙한 사람들의 실수입니다. 사실, 당신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힘, 보안, 성숙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논쟁 대신에 물어보면 당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식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증명하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레언이다. 대부분은 싸우는데 익숙하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달은 멈추고 반영합니다. 당신은 보고 기회를 주고 공간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스토아주의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극,
분노,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피해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수준입니다. 그것은 반응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위치에 관계없이 이미 유리한 사람들은 항상 유리합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끝났는지 알아차렸습니까?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논쟁하고 방해하고 다 떨어지며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듣지 못했고 아무도 진실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한 가지 질문은 문입니다. 토론은 벽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구축할지 선택합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말이 아니라 감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 사람은 즉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성가신일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누군가가 싸우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스토익은 대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명확성을 구하십시오. 어려운 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서로의 거리와 다른 사람들의 드라마를 유지합니다. 그것은 질병을 보는 의사와 같지만 질병에 의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제거하는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려움, 기대, 좌절. 스토익은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동적인 대답에 스스로 던지지 않습니다. 그는 본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힘이다. 보기는 상황을 마스터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질문 중 하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무장 해제합니다. 이것은 내부의 대화 게임이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버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 안에서 의미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고발이 발생하기 전에 대화가 발생합니다. 스토익은 토론에서 이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명확히 하고 지원의 지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후퇴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을 열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화가 계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목소리가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기회를 준다. 단지 하나, 그녀가 즐기지 않는다면 타다. 계속 움직입니다. 침묵으로 침착하게 품위 있는 편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토익은 항상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원칙에 항상 확고한 사람입니다. 상황에 필요한 경우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코 잔인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할 수는 있지만 결코 굴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힘은 유연하지 않으며 필요합니다. 때때로 당신은 다른 사람을 깨우지 말고 한계를 표시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톤으로 나에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대화나 독백을 원하십니까? 이 문구는 냉수 양동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이지 않고 공격이 아닙니다. 최종 포인트입니다. 그 사람이 듣지 못하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떠나거나 피사체를 바꾸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니커가 말했듯이 화가 났을 때 당신은 처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임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의 주인, 당신의 삶, 그러므로 논쟁 대신에 묻고 이미 승리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 힘을 느낍니다. 침착하고 안전하게 말할 때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 없이 다른 수준의 존재를 전달합니다. 승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논쟁하지 않습니다. 증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간단한 질문을 할 때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당신은 자신의 대상의 역할을 맡습니다. 감정적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사람은 즉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누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그는 다른 대담자를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갈등에 떨지 않는 사람, 비명에 녹지 않는 사람, 침략 뒤에 숨겨져 있을 때에도 본질을 본 사람. 그리고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마스터링의 의미가 아니라 안내해. 그는 조금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지만 대화의 수준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키웁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는 세상에서 올바른 질문을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드문 선물입니다. 당신은 옳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명확성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힘에 있습니다. 한 번의 차분한 질문은 분개, 오해 및 의심의 안개를 사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광선과 같습니다. 좁지만 깊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고발하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으며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질문을 묻는 사람은 이미 갈등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토익은 들어가기 전에 떠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대화가 언제 저하되고 공격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하여 제한을 두는 시기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싸움을 주장한다면 당신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반성이 아니라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단계이며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의사소통 과정을 수강하고 조작책을 읽는데 몇 년을 보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기술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질문을 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이지 않고 마음의 상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부 코어가 있습니다. 질문은 침묵에서 나올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내면의 침묵에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문제는 이기는 무기가 아니며 멈추는 도구이며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 빈 대화에서 벗어나는 도구입니다. 스토익은 아무것도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을 위치를 선택하고 무엇보다도 누구인지 선택하십시오. 나는 그 말로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극이 아니라 단호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실제 성숙은 비명을 지르지 않고 종말점을 두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지 않고 떠나고 불타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강해지면 당신은 더 이상 토론에서 비명 또는 승리로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진정한 승리는 전쟁이 있을 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애타게 할 때에도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전복하려고 할 때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격하는 대신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이미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군중의 일부가 아니며 더 이상 참가자가 아닙니다. 소음, 관찰자, 사상가, 내부 리더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의지가 폭발하고 비명을 지르며 요점을 증명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시대에 기억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은 수천 개의 논쟁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할 때 당신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규칙을 지배하고 당신의 세상을 지배합니다. 당신의 말이 드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침묵이 다른 사람들의 비명보다 높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폭풍에서 당신은 앵커로 남아 있습니다. 강도는 볼륨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것을 발견했습니다.